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작은 의심이 마음을 잠식할 때 우리는 진실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의심과 오해, 그리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 시내를 누비며 택시를 운전하는 40대 중반의 성재 씨. 그는 아내 선아 씨와 함께 작은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발견한 작은 단서 하나가 그들의 일상에 균열을 가져오게 됩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럼 이제 성재 씨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4살, 택시 운전을 한 지 벌써 15년이 된 성재라고 합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죠. 택시 운전이라는 게 참 고단한 일이지만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는 견딜만 했습니다. 아내 선아가 혼자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느라 고생이 많은데 제가라도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왔거든요. 그런데 그날 정말 우연히 아내 가방에서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남의 가방을 뒤지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영수증 정리를 부탁했거든요. 여보, 택시비 영수증이랑 장보기 영수증 좀 정리해줘. 가방에 있어. 그래서 가방을 열어보는데 생각지도 못한 게 나왔습니다. 고급 호텔 카페 영수증이었어요. 그것도 2만 원이나 되는. 그리고 그 밑에는 콘돔 포장지가 있더라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내가 언제 그런 곳을 갔을까? 왜 이런 게 가방에 있을까? 온갖 나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직접 묻기가 어려웠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아내와 함께 시장에 나갔습니다. 떡볶이 가게 재료를 사러 가는 길이었는데 아내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선아야, 오늘 장사는 좀 일찍 끝내지 그래? 제가 물어보니까 아내가 응. 마트 좀 들렀어. 늦었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전날 저녁에 아내를 마트 앞이 아니라 그 고급 카페 앞에서 본 것 같았거든요. 제가 손님을 태우고 지나가다가 잠깐 본 건데 그때는 확신이 서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분명히 아내 같았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는 동안에도 아내의 표정이 어딘지 어색해 보였어요. 평소 같으면 이것저것 물어보고 함께 골라가며 장을 봤을 텐데 그날은 혼자서 휘리릭 사버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급해? 물어봤더니 그냥 빨리 가게 열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대답하며 시선을 피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까 어제 발견한 영수증과 콘돔 포장지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혹시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여전히 직접 묻기는 어려웠어요. 만약 제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아내에게 상처만 주는 일이 될 테니까요. 사실 저에게는 남모를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외도로 집을 나가신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밤마다 우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나는 절대 그런 남편이 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었죠. 동시에 내 아내도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믿고 싶었고요. 하지만 어린 시절의 상처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비슷한 상황이 오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아버지도 처음에는 어머니의 작은 변화들을 눈치채셨던 것 같아요. 늦게 들어오신다거나 전화통화를 피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진실이 드러났던 거죠. 혹시 지금 제가 느끼는 이 불안감도 그때의 기억 때문인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있는 걸까요? 그날 밤에도 잠들기 전까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선아는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데 저만 혼자 뒤척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 미안하면서도 더 의심스러웠어요.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말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하고 말았어요. 아내가 가게에 나간 사이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아내의 물건들을 뒤져본 겁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부끄럽고 후회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충동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가방부터 시작해서 화장대, 서랍까지 뭔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다행히 별다른 건 없었어요. 아니,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순간에는 안도감도 들었지만 동시에 제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컸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1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이렇게 의심하다니.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낯설어 보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의심하고 탐색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만약 아내가 알게 된다면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진실을 알고 상처받는 것과 모르고 속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나을까요? 그날도 아내가 돌아올 때까지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평소처럼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 고급 카페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카페 테라스에서 아내가 젊은 남자와 함께 앉아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친밀해 보이는 분위기로요. 남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잘생기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마주보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손님이 타고 있어서 바로 멈출 수는 없었지만 백미러로 계속 그 모습을 확인했어요. 분명히 제 아내였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동안 품었던 의구심들이 모두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죠. 호텔, 카페 영수증, 콘돔 포장지, 그리고 이상했던 행동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손님을 목적지에 내려드린 후 다시 그 카페로 돌아갔지만 이미 두 사람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고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마주해야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요? 그날 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평소처럼 오늘 어땠어? 많이 힘들었지? 하며 다가오는데 그 표정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선아야, 나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응, 뭔데? 너 그 남자 누구야? 순간 아내의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무슨 남자? 오늘 카페에서 함께 있던 그 남자 말이야. 내가 다 봤어. 아내가 잠깐 말을 못하더니 처음엔 그냥 이렇게 중얼거리더라고요. 처음엔 뭐냐고.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동안 쌓였던 의심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해? 호텔 카페 영수증은 뭐고 콘돔 포장지는 또 뭐야?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 남자. 내 친동생이야. 뭐? 귀를 의심했어요. 친동생이라고? 응, 필리핀에서 사업하다가 망해서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 잠깐 도와주고 있었던 거야. 그 순간 정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내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필리핀에서 한국인 여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었는데 사업이 어려워져서 한국으로 들어왔어. 그런데 아직 정식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당분간 내가 도와주기로 한 거야. 그럼 그 호텔 카페는? 동생이 취업 상담을 받으러 가는데 혼자 가기 어려워해서 함께 갔던 거야. 그 회사 인사 담당자가 그 호텔에서 만나자고 해서. 콘돔 포장지는? 동생 부부가 준비한 건데 동생이 부끄러워해서 내가 잠깐 맡아준 거였어. 그런데 가방에 그대로 있었나 보네. 모든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정말 어이없으면서도 미안했어요. 제가 얼마나 작고 못난 생각을 했는지. 그럼 왜 나한테 미리 얘기 안 했어? 당신이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서. 괜히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 동생 일도 금방 해결될 줄 알았고. 아내의 말을 들으니까 정말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아내를 믿지 못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무릎을 꿇고 아내에게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못났어.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여보, 당신이 날 믿지 못했다는 게 더 아파. 아내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며칠 동안 계속 생각해봤어. 왜 당신이 나를 피하는지, 왜 자꾸 이상하게 쳐다보는지. 선아야. 몰래 가방을 뒤지고 물건을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 의심할 거면 차라리 직접 물어보지 그랬어? 15년을 함께 살면서 이 정도 신뢰도 쌓지 못한 거야?
아내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제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신뢰는 하지 못했던 거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어린 시절 아버지 때문에 생긴 상처 때문에 너까지 의심하게 된 것 같아. 그런 상처가 있다면 더욱더 나를 믿어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당신 아버지가 아니야. 아내 말이 맞았어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의 소중한 사람을 의심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앞으로는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더 많이 소통하기로 약속했죠. 마지막에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사랑한다는 건 믿는다는 거야. 의심이 아니라 신뢰로 사랑을 지켜가자. 여러분, 이상으로 성재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사랑을 지켜주는 건 증거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의심의 그림자는 언제나 진실보다 크게 느껴지지만 진심은 결국 어둠을 뚫고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때로는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행복을 가로막기도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 상처마저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소통과 신뢰,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어떤 오해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깨달음을 남기길 바라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